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전국에 지금 파동을 치고 아주 파란을 일으키는 이준석 사태. 이건 이준석 사태라고 명명하는 게 맞아요. 머리 아파요. 진짜 머리 아파요. 지금 여야 그 정치 함수를 보면은 8월 28일 한 달 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아마 윤석열 정권하고 극한 대치가 들어갈 거예요. 극한 대치가. 응?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재명이가 나와서 극한 대치가 들어가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잡것, 천박한 놈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가개혁, 또는, 그 당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극한 대치가 들어가는데, 윤석열과 이 국힘은 지금 내분 상태로 완벽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즉, 보수 진영이 완벽하게 내부 분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열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다행히 민주당의 DJ 개들이 이재명을 쳐버리고 분당을 하면은 또 정치적인 함수가 또 달라지죠. 그러면은 국힘 쪽에도 분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다. 응? 민주당 애들이 끝까지 이재명을 단일 대우로 총선 몰이에 들어가면은 국힘 쪽에서 분당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응? 그게 지금 이준석의 향후 거치가 있는데요. 저는 예상을 하기를 이준석은 당대표로 복귀가 불가할 것입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그 2030 일부 남자애들이 이준석을 몰고 가는 것이 가련하기도 하고 연민이 좀 많이 느껴져요.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그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아주 명징하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음? 거기서 경륜이 있고 과거 경험과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평론가들 그 장성철이라는 애가 많이 그 인용이 되던데 그놈은 정치를 전혀 못 봐요. 제가 보니까. 고고TV가 일부러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의 평론가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가 그렇더라 하고 먹고 사는 애고 정치를 제대로 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고고TV는 완전히 제3지대에서 필부로서 완벽하게 아웃사이드로 보니까 그래도 보이는 거고 그 평론하는 애들이나 또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평론을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들이나 자유우파 쓰레기들이나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넓게 못 본다는 거죠. 딱 한 명 보시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명 보시는 분. 이게 김종인 씨예요. 제가 보니까. 응? 그래서 이준석 사태가 제가 예상하기를 당대표는 복귀가 힘들 것이며 그래서 그 20대 30대 남자들도 일부 여성층이 보면은 당원 가입을 하고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복귀시키며 또 국힘 계획을 하며 이준석이가 차기 대선 주자로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건 불가할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 아닙니다. 5년 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고고TV는 지금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하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그 한남동 공간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고 처박아 놔라 그러죠. 응?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 리더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걸 보시면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정희가 무너졌잖아요. 11.6 사태로 79년도에 무너지고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은 온다고 그랬어요. 민주화의 봄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그때 광화문도 개발이 안 될 때니까 전부 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이고 전 학생들이 다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괴물 같은 놈이 나와서
민주화 과정이 7년을 8년을 갖다가 뒤로 후퇴해버리죠. 그걸 잡으려고 들어간 게 김영삼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멱을 따버리죠. 그러면은 김영삼과 김대중을 보시면 돼요. 그들이 20년 30년 투쟁하면서 대권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단순한 이준석이가 2030 일부와 그죠? 또는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준석이가 5년 후에 차기 대권으로 간다?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준석의 계획대로 국힘 당대표가 됐을 적에 1년 전에 그때부터 개혁을 갖다가 윤석열이 기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더라도 관철을 시키든 관철하다가 주저앉았든 그러더라도 이준석한테는 앞으로 영육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그 경기도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죽이려고 김원혜를 내보냈다. 내 말이 진리가 되어서 앞으로도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윤석열 자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윤핵관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게 권력의 생리예요. 하늘 아래 태양은 두 명이었고 권력은 분점하는 게 아니고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잔인한 정치의 역사고 그 자체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뭐 일반 호사가들이 말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가 결국은 탈당을 할 것이다 하고 탈당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준석은 아쉬움이 남아서 여당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과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좌절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이를 비교하면서 이준석이를 지금 그 대입하는 사람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박근혜와 유승민, 윤석열과 이준석으로 이렇게 호사가들이 간혹가다에서 말하기 시작했고 또 평론가들이 또 슬슬 나오기 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일러요.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이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준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데 고고TV가 전번에 유승민 북카페를 갔다 와서 한 말이 유승민과 함께 탱고를 하고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복선이 깔리고 고고TV는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합니다. 몇 달 후를 예측하면서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유승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개혁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분당을 하고 제3세력을 구성해서 제3세력을 구축해서 차기 총선에 나올 것인가, 그죠? 즉 개혁 보수들이 탱고를 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평론가들이 슬슬 입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유승민도 강력한 리더십이었고 선동 능력이 없어요. 올곧고 선비 같은 기질이 있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선동력이 역시 없어요. 선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구사한 그 정치는 상대편에 대한 공격, 그죠? 갈라치기였어요. 좌파, 문재인파와 쉽게 말해서 이재명파를 같이 묶어서 국힘 보수가 그들을 공격하면서 갈라치기가 들어가서 그때는 문재인에 대한 정권 교체가 충만할 때니까, 그죠? 그리고 20대 남자들 갖다가 전의를 세워가지고 2030 여성을 갈라치게 했다. 정치에서 갈라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기초가 통합이고 거기서 그 사람의 리더십과 깜냥과 포용력을 보는데 갈라치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갈라치기 하다 망했으므로 우린 그걸 하면 안 됐었고 이재명이가 또 갈라치기 한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이도 내가 비판을 몇 번 했는데 이준석의 가치를 잃지 마라.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에서 이긴 공신이에요. 공신. 어떤 식으로든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압승을 못했죠. 대선은 0.7% 간신히 이겼고 또
그 지선은 경기도를 뺏겼으면 진 거예요, 사실상. 고고TV가 국힘 그 기득권 그 꼴통 보수들을 갖다가 처치하기 위해서 김은혜가 칼을 들고 유승민을 죽이려 나오면서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한다 하고 방송한 사람은 고고TV 뿐이 없어요. 고고TV의 말도 됐죠. 말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도 막판까지 제가 1, 2% 이상 많이 이겨야 2점 몇 프로 못 이기겠다 했는데 그 0.73%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의 투쟁이 이준석은 기득권 간의 투쟁이고 자기 자신의 권력력이 대단한 애예요. 이준석은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고 권력력이 없으면 정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기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준석의 키제들 지가 김재석, 김용태 이렇게 평론적인 수준뿐이 안 되는 애들 또 이준석이가 키운 키제들 대변인 키제들 그런 애들은 정치인으로 절대 못 커요. 그런 애들은 국회의원보다 하나씩 구원,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발전하는 것뿐이 안 돼요. 보니까 천하람이는 괜찮더라 애가. 또 나중에 또 그거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천하람이는 순천에 돼 있으니까 걔는 아주 원대한 정치의 꿈을 갖고 대구 출신이면서 고려대 법대 나오면서 김현장 그 인재가 순천에 가서 그 말뚝을 받고 거기 성부수를 거는 거면 걔는 아주 큰 꿈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응?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한테 당하는 것이 유승민이가 박근혜하고 당한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천양지차로 달라요. 응? 그 박근혜의 그 몰락 과정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부터 무너집니다. 2014년 4월 16일 나는 4.19 세월호 참사를 평생 못 잊어요. 5.18을 못 잊듯이 그때부터 무너지고 1년 후에 유승민이가 그 민주당 애들하고 협상을 하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쬐끔 계획을 해요. 국민연금을 0.몇 프로 계획을 1.몇 프로인가 계획을 하는데 그걸 계획을 하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여소야대하거나 또는 막상막하했으니까 여야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행령을 모법 위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시행령을 민주당한테 주고 오죠.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가 꿀이 나가지고 민주당이 협조하는 배신자를 찍어서 선거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게 해달라 하죠. 그죠? 그 전에 벌써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는 말에서 박근혜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유승민은 의도하지 않게 진짜 보수를 개혁하고 민주당 애들과 좌우 합작을 해서 한번 정치를 해보자 하다가 극우 성향 솔직히 극우 없어 우파의 지지를 받고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에 의해서 파문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두세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유승민과 유승민 걔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파트인가 뭐 여의도 휴게 공간 밖에 뭐 벤치 몇 개 있고 위에 뭐 이렇게 나무 몇 개 있는 데서 담배들 뻑뻑 피우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김무승이가 설득해가지고 유승민이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죠. 그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요. 그때 정치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유승민은 의도하지 않게 자기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가 흡족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연금 개혁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시행령을 갖다가 대통령으로도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배신자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박근혜를 치고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유승민이가 너무나 강하게 박근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의 유승민의 탄압까지이고 현재까지 10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탄압하는 과정도 보면은 이준석이는 철저하게 윤석열을 믿었어. 근데 유승민과 이준석의 공통점을 하나 보면은 둘 다 대선의 1등 공신이에요.
응? 박근혜는 김부성과 유승민이 당선시켰고 윤석열은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당선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 진박 친박들은 아무리 모아봐야 30%뿐이 안 됐고 윤석열의 그 대권들도 아무리 모아봐야 친박에서 퇴한 애들이 30%야. 그것뿐이 안 됐어요. 중도 소구성, 탈진보 소구성으로 가서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박근혜를 당선시켰고 이쪽에도 당선시켰고 또 저쪽 박근혜를 당선시켜서 MB계가 적극적인 협력을 했어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10년 만에 5년 만에 찾아오는 것이었으니까 그 당시엔 이명박이 정권을 유지했으니까 그 덕도 받고 이준석이가 지금 탄압되는 그 윤석열이 탄압되는 과정은 이준석이는 유승민은 정치의 그 험한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 그걸 모르고 그냥 윤석열을 끝까지 믿은 거야. 응? 쉽게 말해서 그 평론가들의 말은 이준석이가 대선 과정에서 2번이나 가출해가지고 그죠? 선대위 해체하라고 그냥 가출하면서 이준석이가 윤석열하고 그냥 폭탄 좀 마시면서 화합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런 과정을 이준석이가 아주 연륜이 짧아가지고 술도 못 먹는 친구가 그런 과정 그런 거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 이준석이에요. 술 먹고 너질분하게 퍼지고 인간적인 교류를 못하는 애가 이준석이에요. 유승민은 그때 안 그랬어요. 그런 게 다 있던 애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믿었다는 거야. 믿으면서 지금 이준석은 뒤통수를 당한 거야 지금. 철저하게 이준석은 유승민과 달리 윤석열과 또 누구죠?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믿었다는 거야. 자기가 대선 지선을 이겼으니 그들은 내 편일 것이다.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같은 경우나 김무성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경우는 박근혜가 부족함에도 또 박근혜 성격을 잘 알죠. 그들은 핵심 친박이었으니까 잘 알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고 언제 당할지도 모른다 그랬고 그 박근혜가 김무성이가 박근혜 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알면서 당해준 거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윤석열만은 믿었어. 윤핵관 공격하면서 이준석이. 그런데 당한 거야. 응?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준석이 아주 경륜이 딸리는데 이준석은 유승민도 아니었고 또 윤석열도 박근혜가 아니에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콘크리트 지지처 60, 70, 80, 그 당시 50대 중반부터 박근혜를 지지했으니까 50, 60, 70, 80 강력한 TK, PK를 배경으로 한 중장년들의 40% 콘크리트 지지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진박, 친박에서 퇴화한 한 25%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5%를 향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때를 가만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유승민 정도, 김무성 정도의 깜냥이 되느냐. 근데 이준석도 지금 오만하다는 거죠. 고고TV가 충심선을 충고를 하면 오만하다는 거죠. 2030 남자들 일부만 데리고 또 3040 여성들 일부만 데리고 또 5060 어머니 같은 일부만 데리고 자기를 과신하면서 뭐를 하려고 그러다 지금 당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숙명이다. 권력을 잡으면 내가 당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올지도 모른다.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준석은 우연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지금 자기가 자기 세와 자기 오만함을 교만하게 갖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고TV는. 그리고 이 유승민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탈당을 해서 제3세력 그러니까 반민주 반국힘 쉽게 말해서 반윤석열 대우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거기 하나 남은 사람이 유승민뿐이 없어요. 유승민뿐이. 그럼 국민들의 물직에 이준석이가 유승민 밑으로 들어가느냐 유승민이가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죠. 제가 아르헨티나 탱고를 갖다 영상을 올린 것은 유승민과 함께 탱고를 하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과 유승민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은 둘 다 보수를 계획하고 싶어 했다. 뭐 탄핵, 밤이당 그런 거 말고 둘 다 보수를 계획하고 싶게 했다. 그리고 둘 다 권력층에 부닥치고 지금 팽을 당하는 순간이다. 그렇죠. 그 공통점뿐이 없어요. 이준석은 유아 독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은 우리가 정치 교체를 정치 세대 교체를 하라고 뽑은 거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서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들고 우군을 확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같이 전사한 애들 사람들이 많죠.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지금 유승민 그룹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국힘 내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외곽 당협위원장들은 한 10명 되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해요. 그게 오래 정치하고 정치적인 그 역사를 관통한 유승민과 이준석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준석은 자기 세력이 무관의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과 2030 일부뿐이 없었죠. 당시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 유승민이가 그때 대선에 7, 8%를 얻었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선전선동력이 대중을 휘어잡는 선전력은 말이죠. 선동력은 히틀러와 같아야 되고 마오쩌둥과 같아야 되고 김영삼과 같아야 되고 김대중과 같아야 되고 노무현과 같아야 돼요. 국민은 이들이 똑똑한 걸 보지 않아요. 저들이 얼마나 올곧고 선비 같고 정직한 정치인인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선동력이 엄청나야 돼요.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 정도의 핵심이 바로 선동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극우 극자로 넘어간 놈들이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독일의 나치즘 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마오쩌둥 가는 놈이에요. 그들은 선동력만 있던 게 아니고 선전력이 있었어요. 인간의 해골을 파서 이명을 갖고 그 백성들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선동력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선동력만 보면은 둘 다 선동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선동력을 갖고 한 게 20대 남자를 필두로 한 30대 남자를 갖다가 전위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켜가지고 윤석열이가 어제 텔레그램 메시지 까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반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의 교집합이 있는가의 문제죠. 둘 다 개혁보수다. 정치에 신문을 한 일반 개혁보수들과 탈진보들이 그래도 중도층들이 괜찮게 생각한다. 그죠? 교집합을 찾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야. 유승민 입장에서는 저 올라가 내 밑에서 말이야.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박 대통령한테 차용이 돼가지고 비대위원이 되고 자기가 데리고 나와서 자기를 따라 나와서 바른당을 차리고 같이 투쟁을 해가지고 하다가 당대표가 돼서 축하한다 밀어줄 수가 있죠. 대권은 다르다는 거죠. 그 연합체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리 준석이는 지금 국힘에서 못 견뎌요. 5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서 못 견뎌요. 따라서 제3지대를 모색해야 되는데 유승민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서로가 화학적인 결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건가? 그럼 유승민은 지금 현실 정치 안 하겠다 그러나 안 하질 않죠. 완전히 안 하려면 평론가하고 책이나 쓰고 강의나 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것도 텔레그램 메시지 이준석 텔레그램 메시지 윤석열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냥 올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치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준석이 살 길은 한 수 접고 들어가줘야 돼요. 유승민한테. 아직 젊어요. 이준석은 10년 후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합치더라도 대단히 힘든 싸움이 돼요. 집권 여당 국힘하고. 모든 탄압을 견디고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그런 용단과 결단력이 있는가의 문제죠. 이까지 할게요. 벌써 25분입니다.